예,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의 신익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이어서 생태 환경까지 다루어야 돼서요. 시간을 2배 정도로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네요. 먼저 경제 분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PPT 중심으로 그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빈부격차와 가난의 문제를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올해 5월부터 이게 좀 얘기가 다시 불거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체와 개인 간의 이 어떤 괴리, 이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제 문제에서도 그리고 생태 문제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PPT가 좀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빈부격차 수준에 대한 인식, 당연히 높겠죠.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만 20대, 60대에서 인식이 약간 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학생들은 조금 더 빈부격차에 대한 생각이 좀 살짝 더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다. 빈부격차에 당연한 결과죠, 사실. 예. 이걸 전제를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느냐, 사회에 있느냐. 개인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이 살짝 높았습니다. 살짝 높았고요. 근데 오차범위 바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여기 이 중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교회 내 직분이 높을수록 당연히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별량 분석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조사한 결과 자산에 있어서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었습니다. 이걸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연령별 차이를 보면 20대가 두드러지게 독특하게 나옵니다. 20대는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게 선명하게 2배 이상 되는데 나머지 세대는 전부 개인의 책임이 큰 것으로 나왔죠. 20대만 좀 달랐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유념해서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 함의하는 바를 얘기할 때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위치와 교회 내 위치를 보면 그렇죠. 월 가구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집단과 1,000만 원 이하인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15억 원 이상 소유한 분들과 5억 미만 소유한 분들, 그 중간층은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양극단 쪽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 직분 같은 경우는 직분이 있는 그룹이 직분이 없는 그룹보다 전부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조사해봤거든요. 교회 활동 참여 정도나 내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 돼라고 판단을 한 분들의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올리지 않은 거 보니까 없었습니다. 신앙과 관련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본 것이 그러면 가난의 원인은 그렇고 가난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걸 물었을 때 한 8가지 정도를 나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근면성실한 노력이나 자기개발이었어요. 가장 많은 게 3가지 중복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고요. 요거를 사실은 누가 더 많이 선호했느냐는 그냥 PPT 참조 나중에 해주시고요. 자료집에. 요거를 좀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조작을 했습니다. 가만 보면 근면성실, 자기개발, 도덕성과 책임감, 학력 이런 것은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개인주의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이론에서도 좀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사회 구조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걸 나눠서 3가지 모두 사회 구조적 해결을 선택한 분과 2가지만, 한 가지만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분들,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1, 2, 3, 4 점수를 매겨서 이걸 다시 별량 분석으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내 직분이 있는 신자와 직분이 없는 신자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났고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났고요. 월 가구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냐, 높은 자산을 가졌느냐, 아니면 월 가구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냐, 낮은 자산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또 이걸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활동 참여 정도나 신앙의 수준은 역시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이 함의가 뭐냐? 개신교인 대다수는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회 내 직분, 월가구 소득과 자산, 정치적 성향 정도 되고요. 개인주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는 굳이 조사를 했는데 교회 활동의 적극성과 신앙의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개신교인의 경제적 관념은 신앙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교회 내 신분, 경제적 위치, 정치적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개신교인의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대의 경우 가난의 원인에 대한 생각과 해결 방식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났습니다. 가난의 원인은 사회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가난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백중세입니다. 그 선택한 게 30대는 대체로 전부 개인주의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하게도 실제로는 공평한 조세제도 마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하나 개별적으로는 이게 사회적 해결, 특히 공평한 조세제도 이게 높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높았던 거죠.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는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것이 개신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모색하려 할 텐데 개인주의적 성향의 개신교인들은 크기 때문에요. 공적 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경우가 소지가 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력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내 신분, 경제적 수준, 그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지 않은 성향, 이게 오히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30대 개신교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개인주의적 경향이 우세하지만 공평한 조세제도 마련이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의 요구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 경기부양책을 구체적인 논리로 평가하면서 비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조세가 내가 생각할 때 공평하지 않다면, 말하자면 나의 노력의 결과물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저해하거나 할 확률이 있다면 저항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개신교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교회 내 사회경제적 취약층에게 큰 절망이 될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아까 정치 분야의 그 이율배반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닥쳐오고 있는 경제적 타격을 개인주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요. 그런데 이게 신앙과 무관하게 이분들은 교회나 사회 내에서 구조적인 위치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은 개인주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노력만을 추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절망을 간신히 견디는 절망적인 신앙이거나 아니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사실 교회 내 일부 20대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중에 일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가 주는 경제적 타격은 이러한 일부 20대 개신교인들에게는 극도의 고립감과 절망감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절벽에 부딪히는 거죠. 네. 그다음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반대가 살짝 높았는데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3.1% 플러스 마이너스 3.1%라서요. 95%
기준으로 했을 때요. 기본소득제는 확연하게 잠깐만요. 예. 의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역시 정치적 성향과 월 가구 소득 자산이었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는 역시 신앙, 연령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럼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들만 따로 물었습니다. 왜 찬성하느냐?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답변이 가장 컸습니다. 이것도 유념해서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장에서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 문제죠. 그리고 소득 불평등 해소는 약간 좀 가장 높게 나온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취업 장려, 그러니까 고용 증대, 그러니까 노동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장려가 되거나 소비가 진작돼가지고 경제가 성장하거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예, 가장 높은 게 부자 증세였습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내라. 예. 그 다음 나머지 것들 보시고요. 전국민 고용보험은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60.5%,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죠. 예, 뭐 찬성이 더 상대적으로 높았거나 낮았거나 한 거 이렇게 되면 역시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이 찬성률이 더 높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의견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역시 정치적 성향과 월가구 소득, 자산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엔 연령도 들어가 있고요. 의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 교회 활동의 적극성이나 신앙의 정도, 이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중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백중세죠.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화이트 칼라 내지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신 분들이 선호를 했고요.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신 분들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자들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더 먼저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신교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월가구 소득과 자산, 정치적 성향이 되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역시 연령이 여기에 추가가 되고요. 그럼 양쪽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 역시 교회 활동의 적극성이나 신앙의 정도 등 신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개신교인은 그 태도를 신앙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주로 경제적 위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선택 비율을 보면 오차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을 찬성한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인권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 활성화나 노동권 보장의 관점은 매우 적었습니다. 요 얘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문제는 기초적인 인권, 생존권을 기반으로 하는 인권 보장의 문제인 거예요. 요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관한 핀란드의 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럽발 실험은 이미 복지 정책이 충분히 된 상황에서 고용이 안 늘기 때문에 고용을 진작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실험을 해요. 한국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그게.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인식 자체도 고용의 증가가 적어도 개신교인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선택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인권 보장입니다. 기초적인 생존권 보장입니다. 따라서 기술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고효율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설문조사 결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노동가치에 관한 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감안할 때 저희 산업 현장이 노동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기본소득 논의로 이행해 가는 것도 하나의 절차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곧장 생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과 토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예, 생태로 곧장 넘어가겠습니다. 생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관한 인식이 어떤가, 코로나19와 지구 온난화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작년에는요, 제가 생태 작년에도 맡았거든요. 신안과 생태할 때쯤 되니까 기자분들이 다 가셨어요. 올해는 그래도 좀 앞부분에 배치가 됐구나.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관심이 좀 더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심의 증가가 어떤 긍정적인 요소인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러다 말 것인지 궁금하시죠? 예. 하다고 치고. 네. 먼저 지구온난화에 관한 인식. 당연히 작년에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요, 그냥 거의 대부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여성일수록 이것도 사실은 이게 설문 의뢰할 때 좀 한계인데요. 남성 여성 말고 좀 더 다양한 성에 대해서도 좀 반영을 하자고 저희가 연구진은 의견을 내면요, 설문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성 여성으로만 나온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하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그런데 진짜 대부분이 그러냐라는 걸 좀 더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기 위해 남은 시간을 얼마냐를 묻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진짜 절박하게 생각하시면 그럴수록 짧다고 대답하실 거거든요. 보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1000명 중에 154명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1년 미만은 1.1%, 10년 정도는 22.2%, 30년은 21.8%.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죠.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빼고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년 정도 보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30%대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심각해라고 할 때 액션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90% 전체가 아닌 거예요. 30%. 그리고 한 세대 정도는 기다릴 시간이 있어라고 하는 것도 30년 정도 내다보시는 분들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아주 적극적이진 않고 심각성을 그래도 인지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분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 30 몇 % 정도는 거의 40% 육박해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리기후협약 같은 경우는 10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죠. 그 2030년까지가 목표인 거예요. 그때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암담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전문가들은 생태운동의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는 10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0년 내에 0.5도 이상 더 이상 기후 상승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파리기후 협약의 목표고요. 트럼프가 안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제가 뭐 미국 선거권은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경제 성장과 지구 온난화 방지 중 우선되어야 할 것, 당연히 지구 온난화 방지를 선택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빨리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우선 막아야 한다고 답한 이유가 뭐냐?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지구와 인류의 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 게 가장 높았는데, 뭐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이 20대나 학생이 될수록 더욱더 높습니다. 20대는 평균보다 살짝 높았고요. 40대, 60대도 더 높긴 했습니다만 학생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미래 세대가 더욱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미래 세대, 기성세대가 벌려놨고 미래 세대가 맞이해야 할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성세대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고 답한 이유가 뭐냐라고 답했더니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지구온난화의 문제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분들이 사실은 대답했냐면요, 자영업자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이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심각하지,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더 나는 힘들어,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죠. 코로나19와 지구온난화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이 인구가 자연을 황폐화시켜서 결국 돌아온 사회적 재난인 거냐,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냐라고 물었을 때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는 비율이 그래도 적지 않게 높았죠. 예.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동의하는 수가 부동의하는 수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증가에 영향을 줄까요? 예, 전문가들은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동물유래 전염병이나 지구온난화가 1대1로 무조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류의 난개발입니다. 지나친 개발과 성장주의가 지구온난화도 가져오고 코로나19와 같은 동물유래 전염병도 지난 50년간 75%가 동물유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역을 확장하니까 동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인간과 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 결과로 동물로부터 넘어오는 질병이 인간에게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고요. 그 결과인 겁니다. 결국 개발이죠. 네,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지구온난화가 완화될 거냐, 예, 동의하는 쪽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근본적으로 어떤 좋은 해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한시적으로 완화가 될 거다라고 보지, 근본적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사실 적었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천력은 어떤 건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꼽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걸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90%에 달하는 요소가 바로 화석연료를 떼는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이건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얘기가 나왔는데 에너지 절약은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전환하려면 에너지 절약도 같이 연동돼야 됩니다. 사실 가소비도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사실은 있는 건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높고 나머지는 오히려 줄었어요. 반면 그럼 교회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에너지 절약 운동을 이번에는 꼽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설문 문항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그렇더라도 아까 6위에서 에너지 절약이 그러면 그래도 2번째 정도로 높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 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요 지구온난화 방지 위한 사회운동 참여가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24.3%. 사회운동에 우리는 직접 뛰어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사실 이 조사 똑같이 했는데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한 24.3%의 분들에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그럼 교회가 어떤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알리는 국민 계몽운동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세 번째까지 봐줄만 하죠.
정책 수립 및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을 해야 한다. 사실 지금 생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강제력을 갖는 것까지 도달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입법화가 파리기후 협약할 때 국제적인 어떤 강제력을 갖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그것도 무산돼서 이것도 뭐 양심에 따라 도의적으로 하는 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입법과 정책 수립 문제를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급하거든요,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중요하게 봤던 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관점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청지기론이 가장 많이 나왔겠죠. 정복론은 이미 그렇죠? 낡은 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서 보실 것은 4명 중 1명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자연은 동등한 피조물이므로 자연도 인간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주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직분이 높을수록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일수록 청지기론을 지지하고요. 직분이 낮을수록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채 개신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지구의 권리, 인간과 동등한 지구의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전망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지구온난화 대응에 관한 생각에는 하나의 괴리가 존재하죠. 에너지 전환을 가장 시급한 일로 생각하는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반면 이건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죠. 교회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에너지 절약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개신교인 또한 가장 많습니다. 이건 두 개는 연동될수록 좋긴 한 겁니다. 교회가 열심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소비와 더불어서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존재합니다. 교회 내에 24.3%의 인구인 거죠. 에너지 절약이라는 사적 실천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로서 생태적 사회운동 참여 의사가 있는 개신교인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알리는 국민 계몽운동,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운동, 지구온난화 방지 국가정책 수립 및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이라는 사실을 기독교 생태운동가들은 사려 깊게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지기론과 지구의 원리 사이의 얘기입니다. 개신교인의 절대 다수는 창조세계 보존을 청지기론을 토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지구의 권리를 지지하는 개신교인이 25%였죠.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인원수입니다. 게다가 청지기론과 지구의 권리를 지지하는 층이 주로 누구냐를 볼 때는 지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더 교회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작년 통계에서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작년에는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9.8%였습니다. 올해는 몇 퍼센트까지 늘었냐 하면 19.8%까지 늘었습니다. 10% 이상 늘은 겁니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 젊은이들만 보면 20대를 보면은 15% 정도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개신교인이라고 신앙 고백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통계를 지금은 돌리지는 못했습니다만 19.8% 내에서는 더 높아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개신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 확률이 높다. 반대로 교회 내에 남아있을 사람들은 별로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구의 권리와 청지기론 중에서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쪽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점차 지구의 권리 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론을 넘어서 지구의 권리를 교회의 세계관으로 수용하는 문제는 향후 점점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